쫄지 말고 창업. 겸손은 사람을 진보시키고 교만은 사람을 퇴보시킨다. 겸손해야 뭘 해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인생에 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더라도 교만한 자에게는 적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적들이 많이 생기면 인생이든 사업이든 꼬일 수 있다. 하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친구가 많아지고, 그런 친구가 많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생과 사업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나는 후회 최소화라는 생각 방식을 사용했다. 80살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를 최소로 줄일까 생각하면 된다. 내부의 소리 Why에 귀 기울여 답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how 구현해낼지 고민하면 그 결과물로 어떤 것, 맛들이 나올 수 있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왜 사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난 위대한 제품 서비스를 만들 거야와 같이 목적, 아트에 얽매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다 컴퓨터 회사의 마케팅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 구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가? 애플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달랐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매킨토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구입하고 싶어지는가? 애플의 접근 방식은 신념, Why, 방법, How, 제품, 아트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타 회사들은 제품, 방법, 신념의 수순을 밟는다. 정보 전달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애플은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이 아닌 신념을 구입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즉,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맞아, 저 컴퓨터가 있으면 되겠네라는 인간 본연의 의사결정 구조와 애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타사의 접근법보다 더 호소력 있게 들리는 것이다. 반면 제품, 방법, 신념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단지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에 불과해진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의견에 휩쓸려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매몰되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요. 창업을 하는 이유에서 돈과 성공이 최우선으로 등장해서는 안 된다. 창업은 목적과 결과만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고된 길이므로 모든 조직원들을 이끌고 그 기나긴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강력한 내적 동인이 있어야 한다. 그 내적 동인은 큰 꿈 혹은 비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에 이끌린 조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다 보면 성공에 이르게 된다. 창업을 하는 이유, Why를 명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how 해나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 아트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 왜 창업을 하는가를 꼭 알아야 창업을 하게 된, 창업을 이끌어가는 내적 동인을 확인하고 일깨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중심축이 있어야 과정을 즐길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과정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1. 시장기회 아이디어. 난 시장에서 고객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꺼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회는 적절한 시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는 가치를 전해주고 지속성을 가지는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의 그 어떤 것이다. 기술이나 트렌드를 꾸준히 살피고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관점을 바꿔서 틈새를 발견하면 시장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관점을 틀어 최고급 전기차인 모델 S를 만들었고 모두가 공개적인 서비스를 꿈꿀 때 연인들만을 위한 폐쇄형 소셜 서비스 비트윈이 나왔으며 내가 보낸 사진이 왜 계속 남아있어서 날 불안하게 만들지? 라는 생각은 관점을 바꿔 스냅챗이란 휘발성 메신저 서비스의 출시 계기로 이어졌다.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전기차와 더불어 저전력, 친환경 관련 제품이 나왔고 소통 문제의 해결을 궁리하다 보니 사람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기회가 열렸다. 시장기회 발견법 1. 내가 경험했고 잘하는 것을 해라. 2. 모르면 시장과 고객에게 직접 물어봐라. 3. 내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4.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라. 2. 콘셉트 개발 단계. 사업계획의 개발, 즉 비즈니스 아이디어, 아이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기술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조직 비전, 임무, 목표,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특허, 도메인, 저작권,
인허가 등이 무엇인지도 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확보 단계. 본인이 뛰어난 기획자이자 개발자라면 이 단계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 카리스마와 의사소통 능력, 친화력과 인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 인간부터 되어야 한다. 그런 인간이 되기 힘들다면 최소한 그것이 가능한 인간에게 팀을 맡기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다. 팀이 어느 정도 구성되었다면 자기 자금은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초기 투자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유치할 것인지 등 자금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초기는 실패 확률이 비교적 높으므로 자금은 가급적 적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기능이 구현된 제품 혹은 서비스인 최소존속 제품, MVP를 출시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데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적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해 고객과 시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폴 그레이엄이 빨리 시작하라고 외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너무 천천히 출시해서 죽는 스타트업들은 많이 봤지만 너무 빨리 출시해서 죽는 스타트업은 하나도 못 봤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실행 단계. 서비스를 오픈하고 매일매일 운영에 신경 쓰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고객이 유입되면 그들의 연령대와 선호도, 유입 경로 등 고객 프로파일 분석과 측정. 고객 유지 리텐션 등. 5. 수학 단계.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네 번째 단계 분석 결과 중단하는 게 낫다면 접거나 사업 정산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사업 아이템을 변경, 피벗하고 만약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면 기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장단기 목표를 정하되 특히 단기 목표를 많이 정해서 작은 성공을 자주 맛보며 여정을 지속해야 한다.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모방과 훔치기의 차이점은 소유권에 있다. 피카소는 주인조차 알아채지 못한 거친 선의 느낌을 마티스의 회풍과 결합하여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했고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로부터 헐갑에 사들인 GUI를 이용해서 매킨토시와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까지 만들어냈다. 그 매킨토시의 GUI를 또 빌 게이츠가 윈도우로 베꼈고 좋은 것은 그렇게 그 가치를 알아본 놈들 사이에서는 계속 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자신이 하려는 사업과 유사한 아니면 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훔치라고 말한다. 훔치고 그것에 빨리 다른 뭔가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이다. 사업계획서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계획을 기술한 공식 문서인데 나만이 아니라 남도 믿어야 되는 문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설득력은 그것을 보는 사람,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것을 행하는 사람, 창업자, 과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 내용 및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서 판가름된다. 1. 누구를 위해 작성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계획서를 보는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 엔젤, 엑셀러레이터 등 시대 단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점과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중심 벤처 캐피탈이 보는 점은 서로 다르다.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는 대규모 매출이나 손익분기 BEP 달성, 성장 또는 M&A와 같은 회수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대신 어떻게 자신들이 투자한 창업팀이 그 다음 단계인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눈이 쏠린다. 그래야 그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이나 M&A는 너무 먼 얘기이므로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사업계획은 얼마나 적은 비용을 쓰고 언제 최소존속 제품 수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추가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라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BEP 달성은 언제 가능하며 지속 성장 및 수익성 유지도 가능해서 수학도 어렵지 않다는 중심으로 써야 한다. 2. 창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써야 한다. 스타트업은 창업자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나한테 투자해주면 반드시 대박을 내주겠다 혹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할 테니 믿어달라는 말은 아마추어나 하는 것이다. 프로답게 창업자는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최대한 보여줘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하려는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거의 성공 경험을 풀어주는 것이다. 창업 전 직장에 다녀서 유사한 일을 맡아서 수행했던 경험과 당시 쌓아두었던 네트워크 및 배웠던 점들을 기술하는 것이 좋고 창업 경험이 있다면 실제 스타트업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창업 동아리를 했던 것이라도 긁어 모아서 창업자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자. 3. 사업계획서의 스토리텔링 면에도 신경 써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는데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명확하되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알기 쉽게 쓰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스타트업은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회수 방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부분, 즉 사람, 시장, 제품, 서비스에 집중해서 스토리텔링을 찾는 것이 좋다. 성공에 배고파하고 매우 스마트하면서도 열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진, 즉 위대한 창업자가 될 기질이 다분한 내가 바라보는 이 시장은 성장 초입 단계인데다 향후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그곳에 내놓을 나의 제품, 서비스는 그 시장과 궁합이 맞아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혼을 담아 잘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그 자체만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표지. 약. 회사 개요.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 분석. 마케팅 계획. 운영 계획. 재무 계획. 경영진. 회수 방안. 이원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시의 유의점. 국내 세계 최초의 서비스, 상품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 영업기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는 식의 표현도 피하자. 투자 유치 금액 목표,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사실, 팩트과 의견, 어피니언을 혼동하지 말자. 범은 배경에 흰 글씨를 사용하거나 스티브 잡스의 슬라이드를 흉내내지 말자. 똑같은 사업계획서 그림, 도표, 사진 등을 그대로 베끼지 말자. 구경문 오탈자 및 떼어쓰기에 유의하고 한글 파괴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자. 사업계획서 작성 시의 팁. 지나친 겸손은 복이다. 자신감을 드러내되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자. 강점 위주로 작성하고 약점은 최소화한다. 부정적 단어보다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중립적 단어를 쓰자. 특히 투자자를 살짝 치켜세우는 용어 사용을 권장한다. 진심은 통한다. 진심을 담자. 사업 아이템보다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준다. 투자자가 창업자를 만나고 싶게 만들자.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자. 발표자가 직접 만들자. 창업자가 직접 작성. 제대로 공부하고 만들자. 투자자가 이미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도 있다. 자료 소스를 공개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성하자. 하나만이라도 기억에 남도록 만들자. 투자 시 꼭 보는 창업자의 덕목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적 정직함이다. 창업자는 최소한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자에게 가감없이 솔직히 말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고객 및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나 작은 것도 절대 속이지 말자. 영업이익을 높이려면 R&D 비용을 자산화하여 무형자산, 개발비로 쌓아두는 방법이 제일 손쉽고 개발비 관련 세부내역 명세를 잘 만들어 놓으면 회계감사도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스타트업에서 창업자 혹은 공동창업자와 회사 성장에서 필요한 인력 영입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분을 나눠주면 쉬울 것 같지만 이미 고가에 들어온 투자자가 있다면 타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나눠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더구나 그렇게 지분을 받은 임직원이 퇴사라도 하게 될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스톡옵션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주로 임원에게 보상해주는 방법인데 2년 이상 근무해야 행사가 가능하다. 즉 3년 혹은 4년 이후 등 행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늦출 수 있고 스톡옵션을 보유한 인력이 의무근무 기간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다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주조합의 대주주가 자사주 형식으로 기부하여 그것을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부적인 문제가 없고 정기적인 인센티브 플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인센티브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회사가 잘 성장하여 IPO와 M&A를 통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을 때 생긴다. 스타트업은 초기 목표를 낮게 잡고 반드시 그것을 달성하여 조직원 모두가 작은 성공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사업 지속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1년 혹은 2년째 골방에서 완성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즈음의 시장은 아예 바뀌어 있거나 원래부터 시장의 수요와 소비자의 취향을 무시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주 작은 서비스라도 먼저 내놓은 다음 시장의 반응을 보며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정신인 거고. 더불어 우리나라 모든 스타트업이 어머 이 산이 아닌가봐 야 저 산으로 가자라고 외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내 BM 캔버스를 그려야 할까?
이것을 그려봄으로써 BM상의 각 부분 간 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BM상의 가설 및 가정과 위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시장 규모, 유통망, 가격 정책 등 가치를 증대시키고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결국 시장에서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전략을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재는 혁신을 부른다. 인력, 시간, 자금 등이 부재해서 궁핍한 상황은 결국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타트업은 제품을 홍보, 마케팅할 인적, 물적 자원이 자신들에게 없다거나 네이버 혹은 카카오 때문에 할 것이 없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할수록 혁신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스타트업만의 속도감 있고 기발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넉갈의 경품 이벤트 플러스 소녀시대 9병 비타, 500 플러스 폰트 개발과 제품 재미난 슬로건 등 브랜딩까지 고객을 확보하고 모으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문제와 고통을 잘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해결책, 제품 서비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요한 것은 제품 사이클상 초기 고객의 2.5%에 해당되는 혁신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다. 신념을 구매하려는 혁신가들을 초기 고객으로 확보하려면 제품이라는 물건, 마트이 아닌 Y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사이먼 사인의 골든서클. 자원이 한정적이라 마케팅할 방법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라. 그보다는 기발한 마케팅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한 자신의 열정을 탓하는 것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해 낫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제품을 알리고 쓰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닌가. 밸류에이션 계산. 투자 후 기업가치는 투자 전 기업가치 플러스 투자금액. A회사 현재 발행 주식수 2000주, 액면가 5,000원, 자본금 1,000만원, 주식수 X 곱하기 액면가, 투자금액 5억원. 1. 투자 전 기업가치 15억원의 경우, 투자 후 기업가치 20억원은 포스트밸류. 1주당 발행가격 75만원, 15억, 나누기 2000주, 투자자 배당 주식수 667주, 5억원, 나누기 75만원, 투자 후 총 주식수 2667주, 투자자 지분율 25%, 5억, 나누기 20억. 2. 투자 전 기업가치 20억원의 경우, 투자 후 기업가치 25억원은 프리밸류. 1주당 발행가격 100만원, 20억, 나누기 2000주, 투자자 배당 주식수 500주, 5억, 나누기 100만원, 투자 후 총 주식수 2500주, 투자자 지분율 20%, 5억, 나누기 25억. 포스트밸류로 투자 유치 협상을 하는 것은 무조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무조건 프리밸류로 협상하면 된다. 혹 벤처캐피탈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밸류가 얼마이고 투자 금액이 얼마이니 포스트밸류로는 얼마가 된다고 분명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플러스 벤처캐피탈은 종종 스톡옵션이 부여된 주식수를 모두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그 포스트밸류로 가치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통상 전체 스톡옵션은 총 발행 주식수의 10% 정도인데 스톡옵션 10%를 추가하여 기업 가치를 산정하면 완전해석 기준 풀 딜루션 베이시스, 프리밸류는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는 완전해석 기준으로 프리밸류 얼마의 투자금이 얼마면 지분율이 얼마가 되고 희석 전의 지분율은 얼마라고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스톡옵션은 회사 가치 산정 시 제외하자라고 주장하거나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이전에 높게 받은 기업 가치가 후속 투자 유치 시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 가치를 높게 부르면 투자자는 가격제 조정, 리픽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기업 가치 협상에 너무 시간 끌다 보면 투자를 날릴 수도 있다.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면 작은 기업 가치 차이로 투자를 포기하는 투자자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창업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 보면 그것은 창업자가 창업 전까지 살아온 인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고 새로 들어온 주주가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은 아니라서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금 부족 및 추가 투자를 이유로 경영권까지 강탈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초기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피 같은 자신의 지분이 더 많이 투자자에게 이양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회사가 좀 더 성장할수록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의 규모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초기의 창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자본금은 창업자가 하려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창업자의 돈은 그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헌신도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 소요가 많은 사업일수록 더 높은 것이 좋다. 자금을 유치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1. 각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과거 경력이나 투자 이력에 맞는 스타트업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가령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주로 투자해온 아니면 그 분야에서 회수 경험이 있는 성공난 창업자인 엑셀러레이터에게 하드웨어 장비 사업으로 투자를 이야기하며 접근한다면 유치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명확한 마일스톤,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의 투자 지원은 주로 최소한의 서비스 또는 최소한의 사업 모델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이정표, 출시 시기, 앱 다운로드 수, 트래픽 수준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상 낮은 비용 수준으로 초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설령 첫 서비스에 실패한다고 해도 다음 서비스까지 버틸 체력이 있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시리즈 A 투자. 즉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는 첫 투자의 유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창업팀, 사람의 뛰어난 자질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에 다시 강조하지는 않겠다. 엔젤 중에는 간혹 엔젤의 탈을 쓴 악마가 섞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잘 모르는 엔젤이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 혹은 그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을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 내 경험상으로는 악마들은 1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우선주나 전환사채 투자를 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추가 투자에 대한 옵션을 많이 거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난다. 엑셀러레이터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각종 창업경진대회 상금도 노려볼 만하다. 대상의 경우 어지간한 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이 단계에서 투자 금액은 1,000만에서 3억 수준에서 이뤄지고 나가는 지분은 1에서 10% 수준이 적절하다.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도 발생하면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는 첫 투자 유치 시리즈 A 단계다. 주로 사업성, 성장성,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야 한다. 즉 자신이 하려는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고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지, 또 언제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하고 그 성장 속도는 어떠할 것이며 그래서 BEP는 언제쯤 도달하고 결론적으로 자금 회수는 가능하며 그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의 이를지를 논리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자금 회수 방법으로 상장을 꿈꾼다면 매출 규모, 성장 속도, 이익률 등이 더 중요한 요소이고 M&A를 원한다면 고객 수, 시장 장악력, 시장 점유율, 기술력, 특허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통상 시리즈 A 단계에서는 여전히 기업 가치가 낮기 때문에 3억에서 10억 원 정도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때때로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단계를 생략하고 벤처 캐피탈부터 받거나 전문 엔젤 투자자인 슈퍼엔젤에게 받기도 한다. 그럼 투자 유치 시 사업 발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해야 할 순서를 보면 뛰어난 인력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 시장, 세 번째는 하려는 비즈니스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즉 뛰어난 인력들이 모여 바라보는 시장은 상당히 거대하고 그곳에 내놓는 우리 제품 서비스는 매우 섹시하다이다. 통상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는 뛰어난 인력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시장과 궁합이 딱 들어맞을 때 있어 왔다. 스마트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살짝 실증날 무렵에 등장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처럼 투자란 것은 첫 만남에서도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는 투자가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의 인생 속에 이미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 유치하려는 창업자들은 과거 본인이 해온 작은 성공들이 큰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됨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니 사업 아이템은 죽이는데 왜 투자가 안 되는 것이냐며 불평할 필요가 없다. 불평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잘 살아오지 못한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피칭 시의 팁.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자. CEO가 직접 하자. 공감을 이끌어내자. 맞장구를 치거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등의 센스가 필요.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서비스, 기존 시장에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 등. 자금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자. 서비스는 시연, 동영상 등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것이 낫다. 과도한 애니메이션 효과는 자제하자. 질문할 때 받아 적고 질문을 잘 알아듣게 대답하자. 피칭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자. 하나라도 기억나게 만들자. 상황과 목적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자. 시간이 짧을수록 중요한 것을 앞에 배치하자. 일관된 스토리로 얘기하자.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스토리가 연결되게끔 해야 한다. 부정적 용어는 절대 금물이다. 잘 모르는 분야,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려서, 이런 건 서툴러서 등 듣는 이의 호감이나 발표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자신감을 드러내되 그 근거를 반드시 밝히자. 수치가 좋으면 그것을 부각시키는 도표나 그래프를 사용하자. 발표용 자료의 이미지와 텍스트는 큼직하게 구성하자. 머릿속에 발표 내용을 그려보자.
발표할 내용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수시로 상황에 맞춰서 꺼내보자. 기획자 대표 50%, 디자이너 10%, 총괄 15%, 개발자 15%,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개발자 10%. 이름 정할 때 사업 관련 키워드와 관련하여 네이버 검색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몇 개 추려내고 너댓 개 후보군을 뽑아 투표 이벤트로 클라우드. 스타트업은 돈이 없다. 하지만 앱이 나왔는데 그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은 더 비극이고 알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최악이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일단 만든 뒤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스레 언론 매체를 타게 하는 것이다. 토요일에 텀 사이트에 인터뷰를 하고 기사의 링크를 따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도배하고 잘 아는 친구와 후배들에게 전화해서 강제로 깔게 하고 별점과 리뷰를 남기게 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붙이고 방문자 수와 평균 방문 시간을 주목했다. 첫 투자는 제품 서비스 만들어지고 1억 포스트 밸류 10억으로. 투자금도 들어왔으니 팀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했다. 실수령액이 많이 지급되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 세무사 및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면 80% 정도의 필요 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만 실제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전체 용역금액 기준으로 보면 총 4.4%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급여 혹은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4대 보험 가입부터 소득세, 주민세까지 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려면 누구도 등기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대표주주만 등기임원에 올리고 추후 필요하다면 용역비 지급 후에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4대 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초기에 돈을 아끼려면 대표이사 급여를 0으로 한다고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슬림하게 가다가 큰 투자 유치가 들어오면 그때 헤쳐모여도 된다. 앱 출시하려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 안 하면 상표권자가 공격할 시엔 바로 내려갈 수도 있다.